마지막 시간이네요. 소수의 곱셈 중에서 이제 곱의 소수점 위치의 규칙을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다 보니까 뭔가 규칙이 발견되지 않았나요? 그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선생님이 이번 마지막 부분을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이번 두 번째 강의가 사실은 핵심적인 강의였고요. 이번 강의는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푸실 만한 것들을 팁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다지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규칙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3.27에다가 곱하기 1을 하니까 3.27이 되고 3.27에다가 10을 곱하기 32.7. 이거 우리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했던 거예요. 즉 10을 곱하면 곱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여기죠. 여기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세 칸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곱하기 1, 곱하기 0.1, 곱하기 0.01, 곱하기 0.001 했을 때도 어디 쪽으로 이동했어요?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했지만 여기는 왼쪽으로 이동했죠. 그죠? 그래서 소수점 여기 숨어 있다가 0.1을 곱하니까 한 칸, 0.01을 곱하니까 두 칸, 0.001을 곱하니까 하나, 둘, 세 칸, 3.2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규칙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은 사실은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좀 적용을 해가지고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자, 7 곱하기 5는 35예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곱했었죠. 그죠? 아까 풀어봤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미리 풀어본 거랑 다름이 없어요. 자, 우리가 등식의 성질이 만족이 되려면은 왼쪽에 곱한 만큼 오른쪽에도 곱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즉, 뭐냐? 0.7에서 0.7이 되려면은 곱하기 10분의 1을 해줘야 되고, 곱하기 5에서 0.5가 되려면 곱하기 10분의 1을 또 해줘야 돼요. 즉, 뭐냐? 결과값인 35에다가 10분의 1을 두 번 곱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0.3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뭘까요? 얘는 10분의 7에서 0.7이 되려면 10분의 1을 곱해준 거고 5에서 0.05가 되려면은 100분의 1을 곱해준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100분의 1을 곱해준 거랑 똑같기 때문에 오른쪽에도 10분의 1 한 번, 100분의 1 한 번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곱하기 1000분의 1을 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5에다가 1000분의 1 한다는 것은 왼쪽으로 3칸 이동한다는 거죠. 여기 있던 숨어있던 게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해서 0.035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07 곱하기 0.05는 7 곱하기 5에서 자, 7에서 0.07이 되려면 곱하기 100분의 1을 하셔야 되고요. 5에서 0.05가 되려면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즉 등식이 성립이 되려면 오른쪽에도 100분의 1을 두 번 곱하는 거예요. 35에서 100분의 1을 두 번 곱하는 거예요. 자, 한 칸, 두 칸 이동해서 0.35가 되는데 여기서 한 칸, 두 칸 또 이동하는 거예요. 0.035가 되는 겁니다. 자, 즉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연수의 곱셈에서 곱하기 10한 만큼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기. 일반 자연수 곱셈에서 0.10분의 1을 곱한 만큼 소수점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기. 즉 이거를 한번 볼게요.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자, 7 곱하기 5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하긴 할 건데 자, 얘는 두 칸 이동시킨 거죠. 100분의 1을 곱해준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1을 곱해준 거죠. 즉 우리 결과값에다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총 4칸을 이동하게 만든 거네요. 우리 결과값에도 똑같이 4칸을 이동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얘도 한번 볼까요? 얘는 한 칸 이동시켰죠? 얘는 두 칸 이동시켰어요. 결과값에는 총 그러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35에다가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035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규칙이 좀 감이 오셨죠? 자, 그럼 얘를 한번 풀어볼까요? 24 곱하기 34는 816이에요. 근데 얘는 봤을 때, 한 칸 이동시키고 한 칸 이동시켰네. 즉, 뭐냐? 결과값에다가 두 칸을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얘는 한 칸, 얘 한 칸 이동시켰으니까 두 칸을 이동시켜서 8.16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얘는 뭐예요? 몇 칸 이동시켰어요? 두 칸 이동시켰고 얘는 한 칸 이동시켰어요. 즉 결과값에다가
한 칸, 두 칸, 세 칸을 이동시키면 된다는 건데 0.81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계산 쉽죠. 사실은 0.6 곱하기 35, 3.5. 자, 근데 우리가 점이 그냥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점을 반영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렵지가 않겠죠.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럼 35 곱하기 6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 곱하기 3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 30 하니까 210. 근데 한 칸, 두 칸 이동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전으로 한번 또 더 풀어볼게요. 계속 풀어드릴게요. 자, 0.8 곱하기 0.6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68에 48이잖아요. 근데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에서 점만 따로 찍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자연수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점만, 소수점만 찍어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려울 게 없는 게 소수의 곱셈이라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545 곱하기 813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잠깐 멈춤을 해 놓으시고요. 잠깐 멈춤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자, 그러면 545 곱하기 813을 이용하면 되겠죠. 사실 이게 값이 좀 크게 나오거든요. 44만 3085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이 결과값에다가 한 칸 이동했고 두 칸 이동했고 그래서 한 칸, 두 칸 이쪽에다가 점을 딱 찍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4430.8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5.36 곱하기 44.1인데 536 곱하기 441을 우리가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536 곱하기 441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2, 3, 6, 3, 7, 6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즉 여기다가 소수점을 찍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0.3 곱하기 9.36도 3 곱하기 936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808이 나오는데 자, 한 칸, 두 칸, 그래서 세 칸 이동하시면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얘도 마찬가지로 269 곱하기 931이라고 한다면은 250439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얘가 한 칸, 얘가 한 칸, 그래서 한 칸, 두 칸, 그래서 점을 딱 찍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푸실 때 분수의 곱셈을 이용하셔도 되고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하셔도 되고 어림에서 하셔도 되는데 이건 사실은 어느 거든지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맞게 스킬을 뽑아다가 쓰시면 됩니다. 0.1의 개수를 쓰셔도 돼요. 근데 이런 문제 같이 0.1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사실은 좀 계산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스킬들을 자연수의 곱셈을 활용하는 십진법 체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쓰시라는 겁니다. 이 강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곱셈 강의 듣느라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고요. 좀 선생님이 빨랐다면은 조금 느리게 중간에 멈춰 가시면서 필기를 하시면서 듣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언제든지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선생님이 보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